안녕하세요. 짜지 않은 짠테크 짜잔댁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절약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결혼 3년차 30대 신혼부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올해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의 가계부 언박싱 시청해주시고 아낌없는 응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저와 함께 찬테크키에 걸으면서 금전운, 건강운, 세상의 모든 운 대박 터지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가계부 언박싱입니다. 11월 한 달간 저희 부부는 얼마나 소비하고 얼마나 저축하고 얼마나 투자했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고정지출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과 실비보험비 약 26만원, 자동차 보험비 14만 6천원으로 내년 5월까지는 약 40만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주거비입니다. 관리비는 전기, 수도, 난방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본계에는 20만원 초중반, 하계에는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이자는 전세대출 이자이고 연 1.3%의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신비입니다. 저희 부부는 SKT 유저로 남편 44,000원, 아내 5만원 정도로 통신비 지출되고 있습니다. 알뜰폰보다 요금제가 비싸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알뜰폰으로 갈아탈 예정이고요. 그때까지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혜택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무료 영화 관람, 멤버십 할인을 이용하면 제법 쏠쏠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이용해서 지출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11월엔 지인의 결혼식이 있어서 총 20만원 경조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나머지 8만원은 갯돈 비용인데요. 5만원은 친척언니네 커플과 내년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며 모으는 돈이고 나머지 3만원은 제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입니다. 자주 만나는 모임이 있다면 이렇게 갯돈을 활용해서 모임비를 꾸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아무래도 목돈이 한 번에 나가면 부담이 되는데 미리 조금씩 모아두면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고 모임도 재밌게 즐길 수 있어서 저는 자주 만나는 모임은 갯돈으로 모임비를 꾸리는 편입니다. 변동지출 용돈입니다. 저희 부부의 용돈은 각각 10만원입니다. 처음엔 10만원 가지고 한 달 어떻게 살지 싶었는데 인간은 정말 적응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무심코 쓰는 커피값, 아침 식사로 사먹던 빵값을 줄이기 위해 커피는 회사에서 주로 타서 마셨고 아침은 사과나 고구마 같은 간단한 것을 싸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인과의 모임이 줄면서 용돈 10만원이 오히려 남을 때도 있습니다. 남편은 어디에 용돈을 쓰는지 잘 모릅니다. 코인이나 주식에 넣고 용돈을 불리는 것 같은데 남편의 용돈은 어디에 쓰든지 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 용돈은 남동생의 청약지원금 10만원과 11월 생일인 여동생의 선물 비용입니다. 식비입니다. 한 달 식비 25만원 도전 중인데요. 보다시피 망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면목도 없습니다. 시국이 또 터져서 외식과 배달이 잦았습니다. 확실히 외식이나 배달을 줄이고 집밥을 해먹어야 식비를 절약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생활비입니다. 생필품은 샴푸와 치약, 밥솥 압력 패킹, 섬유유연제 등을 샀는데 약 7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의복 미용은 남편 헤어컷 비용 16,000원, 옷수선비 4,000원, 화장품 4,800원, 그리고 남편 운동화 구두를 산 비용 69,720원으로 총 94,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병원 약국 비용으로는 건강검진 비용 3만원, 그리고 남편 허리디스크 치료 비용, 그리고 제가 피부과 진료를 받았던 비용 11만 9천원으로 총 14만 9,400원을 지출했습니다. 교통비입니다. 기타는 차량 주유 비용인데요. 남편이 건강상 이유로 올해 2월 휴직을 하고 11월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고 결혼식이 있어서 전주에 다녀오느라 주유비 지출이 컸습니다. 11월에는 특히 기름값이 장난 없던 달이어서 주유비 지출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꿈지출입니다. 자기계발은 경제신문 구독료 2만원, 투자는 주식과 코인 투자비 약 24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11월엔 남편이 잠깐 지인의 일을 도와주면서 얻은 수입은 대부분 투자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올해 1월부터, 코인은 올해 11월부터 시작했는데 제 투자 인생 처음으로 코인 투자에서 7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물론 너무 소액이어서 이익 금액이 많지 않지만 그 이후에 자신감이 붙어서 투자 금액을 늘렸고 그 결과 물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진입했을 때가 아무래도 마지막 불꽃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물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수익 보면서 탈출 중이고요. 새로 진입해서 이익을 보았던 종목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량주 위주로 적립식 투자를 했었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기타 비용입니다. 남편의 이력서 업데이트를 위한 증명사진 촬영 비용 2만원, 지인 선물 및 회사 동료들에게 밥을 사준 비용 73,200원, 디즈니 플러스 1년 구독료 24,000원, 주차 위반 16,000원입니다.
디즈니는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평소 절약한다고 문화생활 많이 못하기도 해서 집에서 저렴하고 편하게 영화 마음껏 보려고 구독 신청했습니다. 지인과 함께해서 그나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이어 또 주차 위반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에 짤없이 5대5로 남편 용돈에서 차감했습니다. 11월 저축률은 5%입니다. 이번 달에는 소액으로 넣는 적금 외에는 추가로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20년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절약해서 모은 돈은 무조건 저축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시드를 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목표 금액이 1억이었고 올해 7월에 1억을 모으고 나서 감사하게도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12월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중도금을 내야 해서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11월 추가 저축은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절대 잃어선 안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전보다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축 비중보다는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1월 잘한 부분은 추가로 얻은 수입은 허투루 쓰지 않고 투자에 지출했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잠깐 지인의 일을 도와주면서 제법 큰 금액으로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래서 외식이나 배달이 좀 늘긴 했지만 그래도 허투루 쓰지 않고 수익금의 대부분은 다시 투자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확신이 드는 건 비록 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입니다. 저희 부부의 근로소득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소득을 반드시 늘려야 하고 저희 부부의 시드머니의 크기나 정부의 정책 그리고 분양받은 아파트를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동산 투자는 접근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11월 아쉬운 부분은 식비 25만원 실패입니다. 식비는 분명 좀 더 정신 단디 차렸으면 25만원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걸 사먹으면 실패할 걸 알면서도 외식과 배달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돈 주고 살찌고 돈 주고 살 빼는 대표 주자인데 진짜 반성하고 12월에 식비 방어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가계부도 끝났고 이제 올해 단 한 번의 가계부 언박싱이 남았습니다. 12월은 마지막 달이니만큼 정말 아쉬움 없이 절약하고 아쉬움 없이 소비하는 달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의 가계부 언박싱이 여러분의 절약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짜지 않은 짠테크를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짠녕.